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이 거래일 동안 아주 광분의 급등세를 뒤로하고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싶은 하락이었죠. 장대 양봉을 그려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딱 제 옷과 같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나스닥 지수는 아래로는 마이너스 2.4%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모두 돌려 올라가면서 거의 2%포인트 정도는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약보합인데 그 광분의 급반등을 시키는 정도의 약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해석으로는 한 두 가지가 하락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지표, 두 번째는 유가 우려감입니다. 자, 경제지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미증시 급등했었던 이유는 연준의 피봇, 그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피봇에 대한 근거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고용 지표인 졸츠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연준의 정책이 먹히고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일찍 연준이 돌아설 것이다. 피봇할 것이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머쓱하게도 이번에 발표된 경제 지표 두 개 다 너무 잘 나왔습니다. 9월에 ADP 민간 고용도 깜짝 반등을 했고 ISM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도 잘 나왔는데 ISM 지수는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잘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이 피봇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이제 시장은 바라보는 거겠죠. 그런 기대감이 좀 소멸된 게 하나고 또 기름에 대한 부담이 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 대규모 감산을 최종 결정을 했거든요.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이제 머쓱해지는 체면을 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각적으로 미국에서는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하면서 그 유가의 변동성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줬지만 언제까지 그걸로 버틸 것인가에는 의문부호가 달려있죠. 사실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데 기대감에 가장 큰 몫을 담당했던 게 기름 가격의 하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결국 기름 가격 상승의 압박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 추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더 서러울 내용이긴 합니다. 미국이야 GDP의 3분의 2가 내수지 않습니까? 내수의 서비스로만으로도 잘 돌아가는 국가가 미국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사실 수출 주도형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 수지가 요즘 망가져 있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영향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급등을 했고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그 안에 선물에 외국인 대규모 매도가 나왔던 건 이와 무관한 흐름을 이런 흐름과는 무관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계속해서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히트맵 나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혼조권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고요. 정유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하루 반등을 하는가 했었는데 2%대 반등하는가 했는데 오늘은 그 반등을 다 뱉어내고 더 빠졌습니다. 3.5%가량 마이너스권을 유지했는데요.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트위터 인수에 대한 부담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전기차가 다 같이 빠진 걸 보면 지난번에 공개한 인도 대수 부족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재생 전반적으로 약했고요. 그 안에 태양광은 급락했습니다. 어제 퍼스트솔라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최고치 딱 찍고 오늘은 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태양광 종목이라고 하면 인페이지 에너지가 될 텐데 한 13% 급락을 했기 때문에 태양광 섹터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좀 눈에 띄는 흐름, 시장 지수가 빠지면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빠지게 되는데요. 이날 특이하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5%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은 TSMC입니다. 대만 종목인데 TSMC 2.3%의 플러스권,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주식이죠. 왜 이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크게 올랐을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번에 변심을 했는데 참 반가운 변심이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제목의 레포트를 내면서 전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었고 특히 주가 상황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빙하기가 왔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혹한기를 우리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빙하기가 이제 끝나간다라고 하면서 코스피는 내년에 상반기 2,600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레포트의 이제 제목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우리는 한국과 대만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나 중국의 코로나 규제 등으로 인해서 고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봄과 여름을 대비해서 지금 이제 묘목을 심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포트 내용 정리된 걸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결국 이제 아시아권을 봐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과 대만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주목한 섹터는 딱 두 가지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종목을 여기에 이제 거론을 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라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재고 사이클 전환점이 오고 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논리죠. 재고 사이클이 이제 도래를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재고가 털리고 가격이 상승할 것을 대비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현대차증권에서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재고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 탑픽이고 그 다음으로 큰 다른 섹터는 애플 서플라이 체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인데 어제 이 두 종목의 외국계 순매수가 많이 잡혔던 이유가 이거 덕분이겠죠. 그리고 대만의 두 기업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AU 옵트로닉스하고 TSMC 이제 반도체라고 이해하실 텐데요. 사실 이 논리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고 이 기업은 시스템 반도체죠. 이제 반도체 개념보다는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추천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반가운 내용인데 어제 우리 시장 지수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만 하락한 종목수가 워낙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체감상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하락의 이유로는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그중에 하나가 현대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 종목수가 커진 이유가 이제 현대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연속 미국 안에서 전기차 판매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자 이제 언론에서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가 현실로 된다. 이 영향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거는 참 적은 상황입니다. 반론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보시면 인센티브를 보실까요? 지금 뭐 테슬라보다도 현대, 기아의 전기차들 아이오닉 5와 EV6가 인센티브가 더 적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수요층이 그만큼 테슬라보다도 탄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법으로 판매가 감소했다면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이렇게 생산을 못해서 판매량이 줄어든 것이다. 수요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그나마 현대차가 가장 실적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대차 너마저 실적이 안 나오면 다른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감 때문에 나머지 다른 종목까지 이제 움츠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이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다시 시장은 실적에 눈높이를 맞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 그 고난을 잘 넘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